어머니 재산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어디서 딸 주제에 집을 받아? 며느리 김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순덕은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순덕의 어깨를 흔들어 댔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민지한테 아파트를 사주신 거예요?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돈으로 내 딸한테 집 하나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순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 이재훈이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몫을 동생한테 줬으니까 남은 재산은 다 우리 겁니다. 오늘은 72세의 박순덕 할머니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가 아들 부부에게 전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가 싶었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더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아파트가 2억이면 시어머니 남은 재산에서 2억은 우리가 더 받아야 해요. 순덕은 며느리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이 뒤집혔어요. 혜진아, 민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기나 해? 순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아. 내가 집 하나 사줘서 새 출발하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재훈이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그건 민지 일이고 어머니 재산은 따로 문제예요. 순덕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다 내놓으세요. 우리가 관리할게요. 뭐? 순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민지한테 몰래 돈 주실까봐 걱정돼서요. 이제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혜진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순덕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재훈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재훈의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낯선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재훈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순덕은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들은 자기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혜진이 순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순덕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손 놔. 재훈이 아내를 말리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잘 관리해드린다는데.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날 뭘로 보는 거니?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 잘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산 게 이런 결말을 맞이할 줄은 몰랐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사흘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순덕은 딸 민지의 집에 갔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민지야, 엄마 왔어. 순덕이 거실로 들어서자
민지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딸에게 다가가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민지의 얼굴과 팔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순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딸을 끌어안았어요. 민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동욱이가 또 때린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딸의 멍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딸을 꼭 안으며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요. 그날 저녁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4억 정도 있었어요. 여기에 집과 땅을 팔면 10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은행에 가서 2억을 찾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찾아가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쓸 때 순덕은 딸 민지의 이름을 적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따님 주시는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우리 딸 새 출발하게요.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집 하나 사줬어.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덕은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이혼하고 거기서 새로 시작해. 알았지? 네, 엄마. 사랑해요. 민지는 기쁨에 겨워 오빠 재훈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엄마가 나한테 집 사주셨어. 민지는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재훈의 반응은 달랐어요. 뭐? 엄마가 너한테 집을 사줬다고?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오빤 몰랐어? 엄마가 2억짜리 아파트 사주셨어. 전화가 끊기자마자 재훈은 아내 혜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민지한테 2억짜리 아파트 사줬대.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한테는 말도 없이요? 혜진은 당장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빨리 가요. 시어머니한테 따져야죠. 재훈 부부는 차를 몰고 순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순덕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딸 주제에 집을 받아? 그렇게 오늘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혜진의 말대로 자기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게 뻔했어요.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기고 말 거예요. 순덕은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오랜 친구 한미숙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목이 메어 한참 말을 못했어요. 순덕아, 너야? 무슨 일 있어? 미숙아, 나 좀 도와줘.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미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순덕은 오늘 있었던 일을 미숙에게 털어놨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그 나쁜 것들. 순덕아,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전화를 끊고 순덕은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한테 모든 걸 빼앗기기 전에
도망쳐야 했어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순덕은 간밤에 잠을 설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뒤따라 재훈도 들어왔어요. 어머니, 우리 일찍 왔어요. 오늘 은행 가셔야죠. 순덕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은행은 무슨 은행이야?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 오늘 은행 가서 통장 다 정리하세요. 순덕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 통장을 왜 정리해? 재훈이 의자를 빼내며 앉았어요. 어머니, 우리가 관리 안 하면 또 민지한테 몰래 돈 주실 거 아니에요. 혜진도 앞치마를 두른 채 순덕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이랑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가져오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말 안 들으시려는 거예요? 재훈이 일어서며 어머니께 다가왔어요. 어머니,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순덕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재훈아,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쓸 거야. 혜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자기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아,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올게요. 혜진이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오늘 안으로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나야. 순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덕은 오늘 아침 일을 미숙에게 이야기했어요. 미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나쁜 것들. 순덕아,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거기 더 있으면 안 돼.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짐 좀 싸고 갈게. 전화를 끊고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잠깐 왔어요. 순덕이 방에서 나오자 혜진이 거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순덕이 소리를 질렀어요. 혜진은 손에 통장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은행에 맡겨놓는 게 안전해요. 순덕이 달려가 통장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재빨리 가방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가 관리할게요. 순덕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거 내 통장이야. 돌려줘. 혜진이 팔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까요. 순덕은 현관문으로 달려가 혜진의 앞을 막았어요. 안 돼. 그거 놔두고 가. 혜진은 순덕을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다시 와서 얘기해요. 혜진이 나가버리자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통장을 빼앗겼어요. 순덕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다행히 제일 큰 통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순덕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미숙의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미숙은 현관문을 열고 순덕을 맞았어요. 순덕아,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순덕은 친구를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숙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미숙은 순덕을 안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덕은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아간 이야기를 했어요. 미숙이 혀를 찼습니다. 그 도둑년 같으니라고. 근데 순덕아, 통장이 그것밖에 없어?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큰 통장은 따로 숨겨뒀어. 거기 3억 정도 있어. 미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순덕아, 집이랑 땅은 어떻게 할 거야?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것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재훈이가 다 가져갈 거야.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조카가 부동산 중개사거든. 내가 연락해 볼게. 순덕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숙아,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재훈 부부는 다시 순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재훈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 쉬고 있어. 재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언제 오세요?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순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일주일쯤 있다가 갈게. 혜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재훈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재산 처분하시는 거 아니죠?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막아야 해요. 재훈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알았어. 내일 다시 가보자. 다음 날 재훈 부부는 또다시 순덕의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집은 비어 있었어요. 혜진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권리증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재훈도 서재 서랍을 열어 뒤졌어요. 여기 있다. 재훈이 집 권리증과 땅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혜진이 달려와 서류를 확인했어요. 집이 5억, 땅이 3억이네요. 이것도 다 정리해야 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어머니가 또 민지한테 주실지도 몰라. 두 사람은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순덕은 미숙의 집에서 딸 민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계속 전화해요. 엄마 어디 계시냐고.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한테 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순덕은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아니야. 엄마가 곧 너한테 갈게. 우리 같이 살자. 민지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미숙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순덕아, 내일 우리 조카 만나자. 집 처분하는 거 상담 받아보자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미수가.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순덕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릴 적 해맑게 웃던 아들의 모습과 지금의 차가운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재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살아야 해.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순덕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혜진도 옆에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꼭 계약해야 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위치가 좋네요. 5억이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혜진이 중개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오늘 당장 매물로 내주세요. 금매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집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순덕은 거실에 모여있는 세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재훈이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오늘 집 매매 상담 받으실 거예요.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언제 집 판다고 했어?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실 필요 없잖아요. 순덕은 부동산 중개인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가세요. 난 집 안 팔아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재훈을 쳐다봤어요. 재훈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할 얘기 없어. 당장 나가. 혜진이 중개인 앞으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대신 알아보는 거예요. 순덕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기억력이 안 좋았어? 중개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가족끼리 먼저 상의하세요. 중개인이 나가자 순덕은 아들 부부를 노려봤습니다. 너희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재훈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 상태 말씀드려야겠어요. 순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태? 무슨 상태? 혜진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가 말 안 해도 이미 소문났어요. 순덕은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들 부부가 자기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러는 것도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순덕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훈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혜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시면 어머니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순덕은 며느리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는 협박이었어요. 너희가 감히. 재훈이 일어서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순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순덕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지금 가도 될까?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빠가 뭐 했어요?
순덕은 오늘 있었던 일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당장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현관을 바라봤어요. 민지야, 누가 왔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자 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순덕은 딸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민지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물을 떠다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순덕이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소용없어.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재훈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동생 민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민지야, 너 여기 왜 왔어? 민지가 벌떡 일어나며 오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재훈은 동생을 밀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내가 집 받아먹었으면 입 닥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내가 받은 아파트 돌려줄게. 그러니까 엄마 좀 그만 괴롭혀. 재훈이 비웃었어요. 이미 4명이로 넘어간 건데 무슨 소용이야? 혜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어머니 재산은 어차피 다 우리 거예요. 순덕이 벌떡 일어나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어요. 혜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혜진은 시어머니를 피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지가 오빠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정신 차려. 이게 엄마한테 할 짓이야? 재훈은 동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나 신경 써. 남편한테 맞고 사는 주제에.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덕이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나쁜 놈아. 재훈은 뺨을 만지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일주일 안에 집 계약 안 하시면 저희가 법원에 서류 넣을 거예요. 순덕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감히 엄마한테? 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까지 생각 잘하세요. 재훈 부부가 나가려는데 민지가 앞을 막았습니다. 오빠, 나한테 사준 아파트 계약 취소할게. 그러니까 엄마 좀 놔줘. 혜진이 민지를 비웃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돈은 이미 나갔고 등기도 넘어갔어요.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재훈은 동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일어나. 보기 안 좋아. 순덕이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저런 놈들한테 빌 필요 없어. 재훈 부부가 나간 뒤 순덕은 딸을 꼭 안았어요.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너까지 힘들게 했네. 민지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도망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망가자. 저놈들한테 다 빼앗기기 전에.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야, 고생시켜서 미안해.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해요. 그날 밤 순덕은 친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나 좀 도와줘.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무슨 일이야? 순덕은 오늘 있었던 일을 미숙에게 말했어요. 미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순덕아,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 내일 우리 조카 만나자.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수가 집이랑 땅 팔면 얼마나 걸릴까? 미숙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가능할 거야.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한 달이면 되겠네. 전화를 끊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민지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순덕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순덕은 각오를 다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친구 한미숙이 순덕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순덕과 민지는 간단한 짐을 들고 나왔어요. 미숙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어서 타. 빨리 가자. 순덕은 집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운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차가 출발하고 순덕은 뒷창으로 집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의 집에 도착하자 미숙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 일단 들어와서 정신 좀 차리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숙이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들 부부한테 다 뜯길 거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서 결심했어. 민지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거야. 미숙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아? 이모야. 지금 좀 올 수 있어? 잠시 후 미숙의 조카 정훈이 집에 도착했어요. 정훈은 30대 중반의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미숙이 순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이 내 친구 순덕이야. 집이랑 땅을 팔아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정훈이 순덕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매물이신가요? 순덕이 집 주소와 땅 위치를 알려줬어요. 정훈이 휴대폰으로 시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5억, 땅이 3억 정도 되겠네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순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미숙이 끼어들었어요. 정훈아, 그런데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겠니? 정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이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들 부부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할게요.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정훈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평생을 산 집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훈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정훈이 나간 뒤 미숙이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순덕아, 잘 결정했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이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순덕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 쉬고 있어.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이상한 짓 하시는 거 아니죠?
순덕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먹으니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좀 이따가 집에 갈게. 재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일주일 후면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순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았어. 그때까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뭐래요? 순덕이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일주일만 버티면 돼. 미숙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그 사이에 은행 예금도 정리해야 해.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은행 가야겠어. 다음 날 순덕은 미숙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예금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억이 넘는 금액인데 전부 해지하시겠어요? 순덕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전부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 작성을 도왔습니다. 1시간 후 순덕은 큰 가방에 현금을 담아 나왔어요. 미숙이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조심해. 이게 내 평생 모은 돈이야. 순덕은 가방을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순덕은 민지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곧 너한테 갈게.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저도 준비할게요. 순덕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동욱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혼 서류 보냈어요. 저도 이제 끝낼 거예요. 순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며칠 후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덕 이모님, 집 계약 들어왔어요. 순덕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훈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금매로 나가서 4억 5천에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잔금 치를 거예요.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땅도 일주일 만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정훈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님, 땅도 2억 8천에 계약됐어요. 순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순덕은 미숙과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미숙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미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지.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재우는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집에 오세요? 순덕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곧 갈게. 좀만 더 쉬다가. 혜진도 남편에게 불안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훈도 걱정이 되었어요. 내일 집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재훈 부부는 순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혜진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짐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재훈도 어머니 방을 살펴봤어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짐을 빼가신 것 같아요.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재훈이 황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짐이 왜 없어요? 순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려고 좀 가져왔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재산 처분하시는 거 아니죠? 순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전화를 끊자 혜진이 소리쳤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뭔가 하고 있어요. 당장 막아야 해요. 재훈도 초조해졌습니다. 알았어. 내일 당장 부동산에 연락해봐야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덕의 집과 땅은 모두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잔금까지 모두 치러졌어요. 정훈이 순덕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모님, 여기 7억 3천만 원 입금됐어요. 순덕은 통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을 산 집이 숫자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정훈아, 정말 고마워.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잘 사세요. 그날 밤 순덕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이제 갈게. 민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저도 이혼 서류 다 보냈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순덕은 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미숙이 순덕의 짐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행복하게 살아. 순덕은 친구를 꼭 안았어요. 미숙아,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큰 가방을 들고 미숙의 집을 나섰습니다. 민지가 사는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을 끊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3시간 후 버스가 민지가 사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앞에 민지가 서 있었어요. 엄마. 민지가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덕은 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민지야, 엄마 왔어.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순덕은 집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가 우리 새 집이구나. 민지가 어머니의 짐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방 쓰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순덕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거실에서 잘게. 너는 내 방에서 자. 그날 저녁 두 모녀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였지만 행복했어요. 순덕은 밥을 먹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동욱이는 뭐라고 하더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 안 해요. 이혼 서류 보낸 후로 조용해요.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밤이 깊어가고 순덕은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재훈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미안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덕은 딸 민지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뭐 사드릴까요? 민지가 과일 가게 앞에서 물었습니다. 순덕은 딸의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그냥 둘러보자. 오랜만에 시장 구경하니까 좋네.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순덕은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훈 부부 생각만 하면 속이 쓰렸지만 이제는 그것도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떡집이에요. 엄마 좋아하시는 인절미 사요. 민지가 순덕의 손을 잡고 떡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딸이 인절미를 고르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순덕이 된장국을 끓이고 민지는 나물을 무쳤어요. 민지야, 이렇게 같이 밥하니까 좋다. 순덕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엄마.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밥을 먹으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부터 새 직장 다녀요. 순덕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어디서 일하는데? 민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예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됐다, 우리 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동욱이랑도 완전히 끝났어요. 이혼 판결 났어요.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생했어, 민지야. 민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집 사주시지 않았으면 전 여태 거기서 맞고 살았을 거예요.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앞으로만 보자. 그날 오후 순덕은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재혼을 키우고 민지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무도 순덕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딸이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좋으시겠네요. 딸이 효녀인가 봐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이 저를 지켜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순덕은 소파에 앉아 딸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빠 생각 안 나세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생각나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재훈이가 선택한 길이야.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받지 않을 거야.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며칠 후 민지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순덕은 딸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민지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녁 무렵 민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첫날인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순덕은 딸의 밝은 모습에 기뻤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민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요. 순덕이 봉투를 열어보니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첫 출근 기념으로 주셨어요. 우리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순덕은 딸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야,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그동안 오빠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늦게 순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덕은 받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지만 순덕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머니, 저 재훈입니다.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집도 팔렸고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순덕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의 문자도 연달아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민지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예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민지가 문자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큰일 난 것 같아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재산 탐내다가 그렇게 된 거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인데 한 번만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만나면 또 무릎 꿇고 빌 거야. 그럼 엄마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민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뜻대로 하세요. 순덕은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냉정한 것 같지? 민지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당연히 화내실 일이에요.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순덕과 민지의 일상은 평온했어요. 민지는 카페 일에 적응했고 순덕은 집안일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가 월급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엄마, 오늘 제가 월급 탔어요. 순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첫 월급이네. 민지가 봉투에서 돈을 꺼내 어머니께 건넸어요.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순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돈 모아. 민지가 고집을 부렸어요. 싫어요. 엄마가 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잖아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야. 순덕은 딸을 꼭 안았어요. 두 모녀는 서로를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민지의 첫 월급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민지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덕도 잔을 들어 민지의 잔과 부딪혔어요. 그래,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순덕은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덕과 민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민지는 카페에서 책임자가 됐고 순덕은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재훈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순덕은 가끔 아들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순덕과 민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민지가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어요. 순덕은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집도 땅도 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딸과 함께 사는 지금이 제일 행복했어요. 순덕은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었어.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요. 순덕은 딸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
너도 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덕과 민지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후회가 없었어요. 아들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순덕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뿌리를 잘라내야 새순이 돋아나듯 순덕 할머니는 아픈 결단으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요즘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경제적 착취입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자녀로부터 재산 관련 압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전달 과정에서 극적인 요소들이 더해졌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아무리 자식이라도 본인 명의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통장과 도장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둘째, 효도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셋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선택권까지 늙은 게 아닙니다. 72세에도 82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넷째,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순덕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순덕 할머니가 딸과 함께 찾은 평화처럼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덕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